자, 삼추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가 가을철에 태어나면 어떨까? 기토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가을이면 좀 늦지 않을까요? 농작물을 재배한 토는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비가 많이 오면 안 되겠죠. 농작물이 여물어 갈 때는 햇빛이 있어야 돼요. 가을 햇빛이 중요하잖아요. 병화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물이 너무 없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물은 살짝 개수 정도? 임수가 오면 안 되겠죠. 이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간목이 올 필요가 있을까요? 간목이 오면 이 가을철에 기토가 간목이 오면 땅이 섭토될 필요는 있겠죠. 물론 금이 있기 때문에 토생금인데 그러면 금을생한이라고 기토가 너무 쇠약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간목이 오면 간목이 땅을 너무 헤집고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그다지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이게 이 조우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갑, 목, 화, 토는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토생금으로 너무 많이 설기당하기 때문에 무토나 기토가 와서 좀 토가 이거 생겨주면 좋을 것 같고 인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인성이나 비겁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는 약간의 수, 그 다음에 목은 그다지 그렇게 큰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목이 와도 이 금금목으로 가을철이니까 금금목을 당해서 별 영향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이 정도로 한번 볼게요. 자, 삼추 기토는 새 가을에 기토는 만물 수장 지제 제자가 즈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즈음제 뭐뭐할 즈음 그러니까 때란 뜻이요. 때. 그래서 만물이 뭐예요? 수가 거두어들이고 장 감추는 저장하는 그러니까 거두어들이고 저장하는 그러한 때이므로 외허 내실 그러니까 내실은 기하는 거죠. 안으로 뭔가를 저장하고 하니까 밖으로는 허하고 밖으로는 이제 꽃도 다 치고 이제 내실로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밖은 허하고 안은 실하는 그러한 때이므로 그리고 또 한기 점승 차가운 기운이 점점 승함으로 점점 커짐으로 이제 가을철이니까 이제 뭐 설이 내리고 이슬 내리고 하면서 뭐야 추워지죠. 그래서 수 모름지기 병화 온지 병화로서 온지 자 이게 병화가 필요하죠. 따뜻하게 해야 되고 개수윤지 개수로 좀 땅을 적시해 줘야 되고 불특차라 특별히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자, 불특차야라. 특별히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차 또한 개능설금. 자, 개수는 금생수로 이렇게 금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가 있고 병능재금 병화는 금을 극을할 수가 있다. 자, 이 가을의 계절이기 때문에 금을 어떻게 통제하고 할 것인지 그래서 병화는 화극금 개수는 금생수로 금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으니 그리고 보토정신 토를 보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즉 추생지물 함무이라. 자, 추생 가을철에 태어난 지물 그러한 것들은 가을철에 태어난 것들이 다함자죠. 모두 다 무의 무성하다 무성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개선 병후 개를 먼저 쓰고 개수를 먼저 쓰고 병화를 후에 쓴다 이렇게 됐죠. 개수가 더 중요할까요 이게? 일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을철에 태어난 그 곡식도 가을철에 태어난 곡식도 이제 화와 수가 적절하게 있으면 잘 자란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삼추기토는 여 삼추 무토 상동야라. 이 무토나 기토나
별반 차이가 없다. 서로 같다 이야기죠. 재성이면 수죠. 개수. 인성이면 뭐죠? 병화죠. 개, 위, 배합, 소, 불가결이라. 배합에 있어서 불가결한 바가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개수와 병화는 꼭 필요하다. 개선, 개수가 먼저고 병후자, 병화가 뒤라고 하는 것은 말한 것이다. 수, 모름지기, 분, 선후, 선과 후를 나눈 것을 말한 것이다. 불가상해하라.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서로 방해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다만 쓰임에 있어서 선과 후를 얘기할 뿐이다는 얘기죠. 그 다음을 보면 병화와 개수가 양투. 기토가 신유수월 가을에 이 병화와 개수가 이렇게 나란히 투출되면 좋죠. 안탑제명, 안탑이 뭐죠? 기러기 안자죠. 기러기 안 탑의 제명. 기러기 탑에 이름을 건다. 그 말이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안탑이 당나라 때 현장 법사를 위해 세운 탑으로 산시성, 시안의 자은사에 있대요. 이것을 대안탑이라고 부르고 천복사의 소안탑이라고 함. 안탑 제명은 진사가 되어서 안탑 이름을 써 넣는다. 당나라 때 진사가 된 사람은 곡강에서 벌어진 연회가 끝난 뒤에 안탑에 자기 이름을 써 넣는 관습에서 유래한 거니까 뭐야? 결국은 진사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죠. 이 기러기 한자에 또 관련 우리 춘향전에 나오지 않나요? 기러기는 해안을 따라가고 뭐 그런 그 이도령이 이도령하고 춘향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나오는 것 같아요. 기러기는 해안을 따라가고 막 뭐 그런 비슷한 비유가 이런 비유는 아니고 과거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혹무게. 만약에 개수가 없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병화하고 개수가 다 필요한데 개수가 없어버리면 유, 양, 병, 투자. 병화가 두 개 투출되게 되면 이도 현달. 다른 방법으로 현달하게 된다. 혹, 무직, 권고. 무직으로서 권고, 권세가 높다. 그 말이죠. 혹, 유, 병화. 병화가 있으면 그리고 불견, 임계, 임수개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위, 가도, 사문이라. 가짜도를 칭하는 그러한 선비가 된다. 그 말이죠. 가짜 선비가 된다. 자, 기토 입장에서 신유술인데 여기에서 병화가 있고 개수가 없으면 척척함이 없죠. 실질적인 게 없죠. 실질적인 게. 뭔가 이 물기를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실리가 없다는 거죠. 실리. 그래서 겉만 번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도사문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에는 무성실, 성실함이 없다. 여기서는 이제 성실도 되지만 뭐죠? 뭔가 결실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성실함이 없다. 이제 실리가 없죠. 실리. 그러니까 실리가 없다. 지금 개수가 재성이니까 그런가 봐요. 혹, 유, 임계, 무병자. 꼭 재성이 아니라도 가을철에 그 땅이 건조한데 물기가 좀 있어야만 뭐 곡식도 키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속 없이 놀기만 하는 사람 될 수도 있겠죠. 수가 없으면. 혹, 유, 임계, 임수개수가 있고 병화가 없어버리면 차가우면 물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이럴 때는 의식은 충족되지만 재능이 있을 뿐이다. 뭔가 빛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리는 취할 수 있겠지만 기토 입장에서 임수나 개수는 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곡식은 자랄 수 있겠지만 뭔가 씨앗을 자라게 할 수는 있겠지만 햇빛이 없으면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햇빛이 있어야 그래도 아주 크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없으면 곡식이 자랄 기반이 없기 때문에 허우대만 멀쩡하고 겉에만 번지르는데 또 그렇다고 너무 실리만 추구하고 이 밖에 화려하게 빛내주는 병화가 없으면 결국은 크게 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병계 양투이 불상해. 병화 개수가 두 개가 투출되어 있는데 불상해.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 일원 사주 일주는 유인상생. 사주는 어떻게 된다? 인성이 있으면 상생하게 된다. 자, 기토 입장에서 인성은 뭐예요? 병화가 되겠죠. 식상은 뭐죠? 금이겠죠. 유재 유동기기라. 자, 금생수로 간다는 얘기죠. 재성이니까. 자, 식상이 뭐냐면 유재, 재성이 있으면 유동극이. 이 극자는 것은 식상이죠. 금의 기운이 금생수로 재성으로 흘러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배합이 중화되어서 필귀지조야라. 반드시 귀한 사람의 명조가 된다. 무개 개수가 없고 유병 양병자 병화가 있다. 여기 없고 병화 말씀은 허들에만 거칠에만 있다고 실속 없을 수 있다고 그랬죠. 원령이 유식상설기기. 원령이 자 기토 입장에서 식상은 금이잖아요. 금이 토생금으로 지금 신유월이니까 그래요. 실상이 그 기운을 설계시키므로 비록 일원이 편왕, 일원이 한쪽으로 왕하다 할지라도 이 기세에 불고갈, 그 기세는 불고갈, 다 말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기는 되고 있지만 비록 기세가 이게 일원이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기세가 고갈될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이죠. 기토 본위 음유지토. 자, 기토는 원래 음유지토다. 그렇죠. 무토는 고항지토. 그렇죠. 음유지토. 소위 약, 요, 무랑. 만약에 그것이 왕하려면 의 마땅히 조이 방시하라. 마땅히 뭐다? 방시.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죠. 유양병 방조. 만약에 병화가 도와주면 병화는 뭐지? 인성이잖아요. 기족 신왕. 기가 신을 족하게 해서 왕하게 한다 그 말이죠. 기가 신앙할 정도로 된다 그 말이죠. 비록 유소편 한쪽으로 치우친 바가 있어도 가축이 역시 귀함을 취할 수 있다. 오직 이도 무직유라. 이도의 다른 방법으로 무직으로 나아가게 된다. 약 일병이 무임계. 이제 병화만 있고 임수개수가 없어버리면 기토직이 새 불충족. 기토의 기세가 불충족.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으니 식상직이 부유동. 그 식상의 기운도 또한 불유동 흘러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화이 결핍 정신. 중화가 어떻게 해요? 중화는 이루었지만 그 정신이 결핍됐다는 거죠. 중화 이 역적으로가 되겠죠. 중화가 되었지만 결핍 정신이 결핍됐다. 무병 무약. 병도 없고 약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반 용용 녹록지류라. 그냥 일반 사람이라는 거죠. 평범하고 그런 일반 사람이 된다. 유임계 무병. 자, 임수개수가 있는데 병화가 없어요. 그러면 실속은 있죠. 그러면 재성. 용씨는 재성에 있으므로 배합이 마땅한 바가 되어서 wil부 한 명의 부조 한 명의 부자의 명조가 될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임수가 있고 임수개수가 있고 병화가 없으면 그래도 재성의 용신이 있기 때문에 부는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병화가 있고 임수개수가 없어버리면 그 기토의 세력은 불충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식상도 머물러 가지 않는다. 기토 입장에서 토생금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수로 가야 되는데 수로 가지 않고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중화가 이뤘지만 그 정신은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병도 없고 약도 없기 때문에 병도 없고 약도 없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용용 녹록 지르라. 자, 용용 녹록은 그냥 평범한 그러한 부류다 그 말이죠. 자, 원문을 보시면 혹 지성 금국.
자, 기토 입장에서 신유술인데 전부 뭐야? 사유축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해서 금국이 돼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개투유근, 개수가 있으면 금생수 해주기 때문에 뿌리가 되는 거죠. 유근, 개수가 투출되면 유근, 뿌리가 있게 되고, 차인, 이러한 사람은 차인지, 인가, 차인, 이러한 사람은 가축, 만, 민. 자, 가축이 뭐예요? 가축이 만민. 민이 뭐냐면 낚싯줄 민이래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동전을 이렇게 낚싯줄 같은 거 돈을 이렇게 돈다발 들고 다녔잖아요. 그 우리 옛날 사극 보면은 돈다발을 이렇게 그 뭐지? 이은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이 어떻게 되면 만민이라니까 가축이 엄청 잘 돼가지고 부자 됐다는 얘기죠. 집에 모아서 만민, 그 만개의 줄을 갖고 있다. 동전을 꿰을 수 있는 줄을 만개나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가 됐다. 그 말이죠. 돈꾸러미를 묶는 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증치기, 그 돈이 많아지면 그 중에서도 귀함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일종의 이로죠. 이로. 다른 방법으로 이로 또는 뭐죠? 이도. 다른 길로자, 길도자니까 다른 방법으로 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설하고 평줄 보시면 8월 기토. 8월 기토가 지성 금국, 지지가 금국을 이루면 게르고 있는데 개수가 투출되고 유군, 뿌리가 있으면 위 식신 생재격이라 금생수로 간다는 거죠. 금생수로 간다는 거죠. 자, 금이 식신이고 개수가 재성이니까 식생재로 간다는 거죠. 식신 생재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 부지징이라 부함의 징조가 된다 그 말이죠. 부함의 징조가 된다. 역 또한 수 모름지기 원국 비인 암장. 자, 비견이 암장돼 있고 인성이 암장돼 있으면 뭐죠? 토와 화가 암장돼 있으면 일주유기, 일주가 뿌리가 기가 있고 그러면 바야흐로 능 부증치게 하라. 부자인 가운데서도 귀함을 취한다. 무슨 돈 주고 귀함을 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생각해보다, 뭐 기대다, 덧붙이다, 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부증치기, 부자 가운데서 귀함을 취한다는 것을 덧붙여 본다면, 뭐 생각해 본다면, 즉 뭐다? 이도 공명야라. 이도의 공명이라. 다른 방법으로 과거급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명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혹 지지사고, 사고면은 진술충미죠. 진술충미죠. 이 진술충미가 있고 갑투자부, 갑목이 투출되면 뭐예요? 다 뭐죠? 기토 입장에서 진술충미 있으면 갑목 입장에서는 다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이 토가. 그래서 물론 관이기 기토 입장에서는 관이지만 갑목이 투출되면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토가 밑에가 전부 진술충미로 뭐죠? 토죠. 그러면 뭐 어떻게 땅이 뭉쳐있죠. 이걸 뭐예요? 갑목이 와서 땅을 전부 쟁기로 갈아엎듯이 어떻게 해요? 소토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토가 아주 잘 갈아엎은 토기 때문에 어때요? 농작물을 잘 재배할 수 있겠죠. 땅이 딱딱한 게 아니라 땅이 딱딱해서 뿌리를 못 내는 게 아니라 갑목이 와가지고 땅을 전부 듬성듬성 소토시켜줘 버리니까 굉장히 땅이 잘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자가 된다 그 말이죠. 곡식이 많이 자라니까. 그런데 갑목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땅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잡초만 우거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보다 고빈, 외롭고 가난하다 그 말이죠. 혹 갑목이 투출되고 무게, 개수가 없다 그 말이죠. 갑목이 투출되는데 개수가 없으면, 그리고 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적덕은 할 수 있다. 온전하게 과거급제를.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기토 입장에서 갑목이 투출되어 있는데 개수가 없어요. 물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는 적덕,
덕을 쌓아야만 가전 과갑 과거급제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토 입장에서 간목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개수 금이 있어야죠. 간목이 땅을 뿌리를 들어가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 개수가 있어야 더 빨리 땅을 갈아엎을 거 아니에요? 또 금이 있어야 간목이 무뎌진 거를 좀 막을 수도 있겠죠. 금금목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죠? 끊어져 버리면 이게 없다고 그러면은 개수와 그 다음에 금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간목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관은 뭐예요? 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목이 잘 크려면 이 금수,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없으면은 힘들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힘들게. 그래서 이 금이나 수가 있으면은 뭐죠?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죠? 조상의 음덕인 거죠. 그러니까 적덕. 그래서 우리 주역에 뭐가 있어요? 적덕지간은 필요여경이라, 적악지간은 필요여왕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쌓으면 집안에 경사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덕을 통해서 이 과거급제가 쉽게 된다. 조상의 덕으로 과거급제가 쉽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설하고 병주를 보시면 9월 기토는 지전 사고, 9월 기토가 지전 사고, 지지가 전부 사고다. 그럼 수월이겠죠. 9월은 그죠. 9월이니까 수월이고 나머지가 진술충미라는 거죠. 진, 술 있으니까 충미 이런 거면 토중, 토가 너무 무거움으로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간목소지, 간목이 소토해줘야 돼요. 연, 그러나 간목 관성이 휴수. 자, 이때는 금의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철의 간목이기 때문에 휴수라는 거죠. 그리고 우, 또, 무, 재, 생, 이생지. 자, 재성이 뭐죠? 수잖아요. 그 수생목으로 간목을 생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겨우 능취부, 그러니까 겨우겨우 부만 취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불능치기, 귀함을 취할 수가 없다면 만일 유가갑, 과거 시험에 있어서 내 적덕소치. 자, 만일에 유가갑, 과거 시험에 합격함이 있으면 곧 적덕소치다. 덕을 쌓은 그러한 까닭이다, 소치다 그 말이죠. 덕을 쌓아서 그렇게 이른 바가 됐다 그 말이죠. 명을 논하면 즉 기세 근탁, 기세가 어떻게 해요? 탁한데 적천수에서 가라사대 수연, 비록 뭐뭐 한다 하더라도 탁기 유중식. 만약에 탁한 가운데서도 육중식, 그 중화됨의 그런 식이 있다면 과갑 비불가능냐라. 과거 시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약무갑, 만약에 간목이 없으면 즉 결위고빈지상이라. 외롭고 가난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간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목이 있어야만 그렇게 이 고빈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할 것 같냐면 수연, 탁기, 역, 중식. 자,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식이니까 사주 가운데에서 탁기가 있을지라도 이 수연은 수이란, 중국말의 수이란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그 같아요. 그러니까 수이란 수연, 탁기, 역, 중식. 그 탁기가 그 가운데 명식의 가운데 있다더라도 과갑이 비불가능야라.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해석을 뭐라고 했죠? 탁기가 있더라도 수이란 탁기 역육중식, 그러니까 좀 지게 가면 탁기가 그 사주 가운데 명식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과거급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급제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쳤습니다. 비록 탁기가 있더라도 여기 수연은 수일란, 이 중국말 맞습니다.
탁기가 있더라도 과거에 급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여생월 9월. 만약에 9월에 태어났는데 9월이면 수월이죠. 지전 인호술, 지지가 전부 인호술 화국이죠. 그러면 회성 화국, 화국을 이루고 갑목 투간, 갑목이 투출되면 조화지왕, 화를 도와서 왕하게 된다. 그렇죠? 목생화, 화생토로 가니까 이 실소 토지, 그러면 뭐예요? 갑목이 땅을 갈아엎는 거를 지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기토가 이렇게 수월이면 갑목이 와서 좀 땅을 갈아엎어줘야 돼요. 이게 소토를 시켜준다면 땅이 너무 딱딱하니까. 그런데 화가 이게 만약에 인호술 화국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갑목이 불로 변해버렸죠. 화로. 그러면 땅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버리죠. 인성을 해주니까 목생화로 가버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소토지용이라 토를 갈아엎어주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사주 무수 위구자라. 사주에 무수, 수가 없으면 위구자라. 사주에 수가 없는데 무구자, 위구자, 구자를 해주지 못하면 수가 이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위노술 화국이니까 수가 불을 좀 꺼줘야 되겠죠. 수가 있어서 이것을 구제해주지를 않으면 이렇게 걸려야 되겠죠. 무가 전체. 그러면 새상, 그 새의 모습이 평고 한쪽으로 치우쳐 말라 비틀어지고 이왕, 왕하게 된다. 그러죠. 그러면 간악지도, 간악한 그러한 무리가 되니 왕급, 왕함이 왕하고 급 엔드죠. 및 그리고 기신 이지, 그 신이 멈추게 된다. 그래서 필 반드시 무후사, 후사야라. 후사가 없게 된다. 자기에게 머무르고 그러면 여기에 일주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가 있으면 계속 불을 꺼주고 해서 가는데 수가 없어버리면 화생토로 해서 전부 나한테만 머무르고 가지 않은 거죠. 내 후손이 뭐죠? 토죠. 이제 금이죠. 토생금이니까. 내가 뭔가를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토가 전부, 화가 전부 금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사가 없다, 이야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식상을 후손으로 보는데 남성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후사라는 거는 쓰는데 기운을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 기토 일주가 수월인데 자, 이러면 땅이 강해지니까 갑목으로 이걸 소토시켜 줘야 되는데 지지가 인호술 화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화로 가버리니까 갑목이 불타서 목생화로 가버리고 화생토, 기토로 가버리니까 갑목이 땅을 소토시켜주는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그 말이죠.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화를 꺼줄 수 있는 수가 와야 되는데 수가 없어서 이걸 꺼주지 못하면 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평고 한쪽으로 찢어서 말라 비틀어진 거죠. 화토 중탕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간악한 사람의 무리가 된다. 그리고 왕하고 그리고 그 신이 여기서 멈춘다는 거죠. 그렇죠? 멈춰버린다. 더 나가지 못하는 거죠. 토생금으로 가야 되는데 화가 강하면 또 금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운을 빼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멈추기 때문에 내가 다음으로 길을 전달해 줄 식상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을 수 있다. 무후사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어요. 내 기운을 전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식상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보면은 후사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적천수는 지금 클릭하면 되거든요. 제가 적천수 291강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그냥 해석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청기라고 하는 것은 맑은 기후죠. 맑은 기운이 극진함을 얻을 때는 황방의 이름이 오를 것이니 비록 탁기가 있더라도 역시 과거에는 급제한다. 아까 이야기 나왔죠. 수, 존, 탁기, 역, 중식이라. 중식의 이름이 올랐다. 아까 저는 이제 명식의 가운데 있다라고 했는데 이 중식을 뭐라고 했나 볼까요? 각주를. 옛날 과거에 급제하다가 중식인가 봐요. 쫑시에서 과거 급제하다 중국말인가 봐요. 오래되니까 이것도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 탁기가 있더라도 꼭 과거급제 못하는 건 아니다 이야기고요. 자, 원줄 보면 천하의 명에 청하지 않으면서 과거급제하는 경우는 없었다. 원래 청해야만 과거급제할 수 있었는데 청기가 극진함을 이룬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하나 다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오행이 모두 나타나서 알맞게 노예 자리를 얻을 수 있더라도 생하고 화하는 정이 있고 한신, 기신, 객신 등과 혼잡하지 않아야 반드시 과거에 급제한다. 혹 한두 개의 탁기가 있더라도 청기가 혹 하나의 체단을 이루면 또한 발달할 수 있다. 그래서 탁기가 하나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과거급제 못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임철초 주도 마찬가지겠죠.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원문을 보시면 혹, 병, 투, 개장. 자, 기토가 뭐 신유술, 뭐 술, 가을이라고 하면 토가 강한데 화가 이렇게 투관되고 개수가 이렇게 지지에 감추어지게 되면 그런데 금을 만나게 돼요. 금을 만나게 되면 뭐 경금이나 뭐 신금이 되겠죠.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선원 잠옷파죠. 잠옷유 있게 된다. 선발 어떤 과거 시험에 선발되는 거죠. 선발함에 있어서 뭘 얻게 된다? 도울 원자죠. 도움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선발되는데 도움을 얻게 된다. 여기에다가 임수, 임보, 임수가 있어서 도와주면, 그렇죠? 한 개 임수가 도와주면 부기 강개한다. 부자도 되고 기함도 되고 그런 강개함도 갖게 된다. 그리고 유현성, 현명하다는 소리가 있게 된다.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무토가 있게 돼버리면 무토가 어디에요? 토국수로 무토를 극을 해버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무토가 투출되게 되면 이 사주는 조 만나게 된다. 흉액 안 좋고 차 그리고 빈 가난함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흉액을 만나고 가난함을 만나게 된다. 무토가 오면은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하고 평줄 볼까요? 설하고 평줄 보면 이것은 여상문 앞에 문장에서의 지성금국 상류 지지가 금국을 이루었을 때와 상류 비슷하다 그 말이죠. 서로 비슷하다 그러한 물이다 그 말이죠. 특별히 다만 상문에서는 생어 8월에 태어났으니까 6월에 태어난 걸 이야기하는 건데 자, 즉 생어 9월 야라 여기서는 뭐다? 수월에 태어난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8월이나 9월 달에는 비슷한데 지지가 금국일 수는 비슷한데 다만 이게 8월이냐 9월이냐의 차이뿐이다 이 말이죠. 병화가 투출되고 개수가 감추어지고 거기에다가 금을 만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식신생재가 되고 폐인야라 인성을 데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수를 만나면 자, 병화는 뭐죠? 병화는 인성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개수가 있죠. 개수는 뭐죠? 재성이 되죠. 재성. 여기에다가 금이 있어요. 자, 경금이 있다. 예를 들어서 경금은 뭐죠? 여기서 보면 식상이 되죠. 상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금이나 신금 되면 식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금생수로 식신생재가 돼주는 거죠. 네, 식신생재 거기에다가 폐인, 인성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 병화가 있으면서 경금 상관이 개수 즉 편제를 이렇게 금생수로 생해준다. 재생사를 한다 그 말이죠. 아니 식생제 한다는 거죠. 게다가 임수가 하나 있으면 금제기 금생수로 이렇게 금의 기운을 설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부기 영호 부와 귀 그리고 영혼과 홍골스러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무토가 이게 투출되면 비겁쟁제 비겁이 서로 이 임수나 이런 재성 개수를 두고 다투는 거죠. 기토와 무토가. 그래서 용신이 상하게 되니 소위 이걸 말하면서 뭐냐면 기신이 전전공야라. 기신이 어떻게 해요? 돌고 돌아서 그 공을 갚아준다. 공이니까 여기서는 공격이겠죠.
돌고 돌아와서 공격하는 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흉하게 되고 빈곤하게 되는 지상, 그러한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러한 명조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좋은 거를 극하는 건 좋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원문을 보면 8월 지성금국. 자, 8월에 지성금국이면 6월에 금국이면 뭐가 있을까요? 사유축 금국이 되겠죠. 사유축 이런 식으로 금국이 되면, 그리고 무병정 출구, 병화나 정화가 와서 화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설기를 너무 당하죠. 기토 입장에서. 그러면 병화나 이 정화가 와서 화생토로 생도해주고 화극금으로 이것도 극도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병정화가 없어요. 무병정 출구, 병화나 정화가 투출되어서 구제함이 없으면 차인, 이러한 사람은 영정고고, 고고는 뭐죠? 외롭고 쓰라리고, 영정은 여기 보면 영정이 뭐예요? 영락하여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만일 득병투정자, 만약에 병화가 투출되고 정화가 암장이 되면, 그렇죠? 병화가 투출되고 정화가 암장이 되면 생기원신, 자, 기토를 화생토로 생해주고 차인 명두천하, 괴자죠, 괴. 명괴천하.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명괴천하가 된다. 명괴천하가 보면은, 자, 명괴천하가 뭐냐면 가장 높은 과거인 전시에 장운하는 것을 명괴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괴천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전시는 뭐죠? 마지막에 보는 향시, 회시, 그 다음에 전시였잖아요. 거기서 장원이면은 모든 시험에서 마지막 한 명 남은 최고의 자리죠. 그것을 명계천하라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수제겠죠. 이런 사람들은 오복완인, 오복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설하고 병주를 보겠습니다. 보충 설명이니까 간단히 볼게요. 자, 이런 사람은 상문 앞에 문장은 8월 기토이고 지성금국, 지지가 금국을 이루을 때 이야기고, 개수가 투출되면 금기가 되면서 위부, 부자가 된다. 자, 기토가 6월이죠. 8월이니까 6월에 지지가 사유축 금국으로 이루고 있고, 이때 개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금생수로 개수를 생해주겠죠. 그 다음에 개수 입장에서는 개수가 재성이 되죠. 그래서 설금기, 사유축의 금기를 개수가 설기시켜주면서 재성이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그렇죠? 식신생제로 재성을 생해주는 식상생제가, 자, 기토 입장에서는 뭐죠? 신유술이, 그러니까 사유축 금이니까 뭐야? 식상이 되겠죠. 식상이 금생수로 재성을 생해주게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된다 그 말이죠. 차은,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 언투병정, 여기서는 병화와 정화가 투출된다. 그러면 제금신, 화극금으로 이 금을 눌러버리겠죠. 제금신을 눌러버리게 돼서 귀하게 된다 그 말이죠. 8월 금신 병령, 8월에는 6월이기 때문에 금이 병령을 하고 있죠. 기토직이 진설, 자, 기토가 토생금으로 너무나 왕한 금의 기운이니까 토생금으로 다 기운을 뺏겨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토생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정을 얻어서 보기원신, 자, 화생토로 일주를 생해주고, 제합금신, 자, 밑에 뭐죠? 화극금으로 금국을 눌러준다는 거죠. 지지가 금국이니까. 그러면 필히 초군발 최지인이라, 그렇죠? 군발 최지인다. 자, 여기서 필히 어떤 사도냐면 초군, 무리를 뛰어넘어서 발체, 뭔가를 우리가 발체한다고 그러죠. 어떤 여러 글귀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뽑는다 할 때 발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인, 그러한 사람 된다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여러 이 많은 군중들에서 뛰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넘어서는 뛰어난 발체, 그러한
탁월한 그러한 지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복도 뭐냐면 역 또한 이어 심상은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 것과는 이 다르다 그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복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문을 보시면, 자, 총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석이 없네요. 총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추 기토 새 가을의 기토는 선계 후병, 먼저 개수를 쓰고 후병, 나중에 병화를 쓰는데 취신복에 신금을 취하여 개수를 보좌하고 9월 토성 9월에는 토가 왕성함으로 의 마땅히 간목으로 간목이 이 땅을 어떻게 소토시켜 준다 그 말이죠. 역의 작용 나머지 모든 것들은 참작하여 용 쓴다 그 말이죠. 해석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붙여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없어서 자 보충하겠습니다. 자, 총괄하면 삼추기토 새 가을철의 기도는 성계 후병 먼저 개술 쓰고 병화는 나중에 쓰는데 이것도 빠먹었네요. 신금을 취하여 개수를 보좌한다. 다시 한번. 자, 총지 삼추 기토 성계 후병 취신 보게. 자, 신금을 취하여 개수를 보좌한다. 9월 토성 9월에 토는 왕성함으로 그쵸 술토니까 기토가 술토니까 왕성하고 의 마땅히 간목 소지 땅이 너무 세력이 강할 때는 간목이 땅을 좀 갈라줘야 되죠. 소지하고 소토시켜줘야 되고 나머지는 개 모두 역의 작용 참작하여 쓴다 그 말이죠. 자,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삼추 기토 새 가을철의 기토 즉 가을의 기토는 기가 차갑고 설기가 많이 당한다. 기가 신유술이기 때문에 차가웠기도 하지만 토생금으로 기가 설기당하므로 재성을 써서 불능결인 재성을 쓰는데 인성이 없지 않으면 안 된다. 재성이 뭐죠? 수죠. 자, 금생수라는데 이게 기토가 너무 힘이 많이 빠지잖아요. 식상생지로 가버리니까 기가 너무 설기당하죠. 그럴 때는 뭐죠? 이 기토를 생해줘야 되겠죠. 뭘로? 인성으로. 병화나 정화가 생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성을 쓸 때는 불능결인 인수가 결핍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인수가 있으면 불능무설, 인수가 있으면 불능무 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설해도 된다는 얘기죠. 토성용관 토가 왕함으로 용관 관을 쓰고 토가 왕하면 관을 견딜 수 있죠. 그러면 필히 연지관법이라 필히 이와 같이 본다는 거죠. 필 반드시 된다. 필연지관법인가요? 그러면 필연적인 관법이 된다. 지어 배합에 이르러서는 즉 수의 작용 가야라. 수의는 뭐예요? 편의에 맞춰서 그렇죠. 상황에 맞추어서 작용 참작하여 쓰는 것이 가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쓸 수 있다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